새벽 5시, 김봉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란한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봉수 65세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35년간 새벽 출근에 익숙해진 몸이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옆에서 한순자육 12세 씨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결혼 38년 동안 새벽마다 남편을 깨워 밥을 차려주던 그녀도 이제는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기척에 민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당신은 더 자요. 봉수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30평 아파트의 거실, 오래된 소파와 TV, 그리고 찬장 위에 놓인 2개의 적금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 하나는 아내의 것. 30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넣어온 그 통장들에는 총 2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다 봉수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2억 8천만 원. 은행 정기예금 연 2.5%로 계산하면 한 달에 58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합쳐도 138만 원.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가끔 아픈 곳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 용준이의 학비와 생활비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전 용준이가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3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운명의 만남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설명회. 그런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가 봉수 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재테크 세미나. 월 200만 원 안정수익 보장. 원금 보장 고수익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200만 원이라고? 봉수 씨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받는 이자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회장에서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중구의 한 호텔 회의실. 깔끔하게 정리된 설명회장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3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 박성호 대표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이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시죠?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바닥이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 봉수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교묘한 심리 자극. 여러분, 갭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박 대표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비싸서 손도 못 대겠고, 그렇다고 은행에만 맡겨두기엔 이자가 너무 적죠? 하지만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갭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가 3억 원짜리 신축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이 집의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갭이 5천만 원이죠? 여러분은 이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바로 전세 세입자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5천만 원만 투자하고 3억 원짜리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욱 달콤해지는 제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년 후 집값이 오르면 3억이 3억 5천이 되면 그 5천만 원 수익은 고스란히 여러분 몫입니다. 박 대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속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을 투자하신다면 이런 집을 4채 정도 소유하실 수 있어요. 한 채당 월세 수익 50만 원씩만 잡아도 월 200만 원입니다. 봉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용준이 등록금도 걱정 없고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회가 끝나고 박 대표가 직접 봉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관심 있어 보이시는데 혹시 투자 가능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2억 8천 정도 있는데. 완벽하네요. 제가 딱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 달서구 신축 빌라인데
매매가 3억 2천에 전세 2억 4천으로 나가 있어요. 갭이 8천만 원이죠. 박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고 대형마트도 들어올 예정이라 향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세 들어간 분도 신혼부부인데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계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걱정과 남편의 확신. 집으로 돌아온 봉수 씨는 아내에게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월 200만 원이면 우리 노후 걱정 끝이잖아.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쓰면서 살아요. 당신은 모르니까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안전한 투자야. 게다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잖아. 순자 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35년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언제 우리 가족을 실망시킨 적 있나? 이번에도 내가 책임질게. 우리 노후는 내가 지킬게. 운명의 전화. 다음 날 오전, 봉수 씨는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 어제 설명회 들었던 김봉수입니다. 그 달서구 빌라 말인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어르신,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물건은 금세 나가거든요. 다른 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봉수 씨는 30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6개월 후 달서구 신축 빌라 앞에서 2024년 10월 투자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 김봉수 씨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신축 건물,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박 대표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세 세입자분이 다음 달에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연락이 안 되는 투자 컨설턴트. 여보세요, 박 대표님? 저 김봉수인데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벌써 사흘째 박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봉수 씨는 직접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 집이세요? 저기 신축 빌라 3층 투룸이요. 중개소 사장은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빌라요? 거기는 전세 1억 5천 정도 해야 해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1억 5천요? 저희는 2억 4천에 들어간 세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2억 4천? 그럼 매매가가 최소 3억 5천은 되어야 하는데. 그 빌라는 지금 시세로 2억 2천 정도예요. 무너지는 믿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봉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매가 3억 2천 투자 금액. 실제 시세 2억 2천. 전세 약속 2억 4천. 실제 전세 시세 1억 5천. 이게 뭔 소리야? 머리가 띵했습니다. 자신이 3억 2천에 산 집이 실제로는 2억 2천 가치밖에 안 되고 2억 4천 전세라던 것도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서의 냉랭한 분위기. 어떻게 됐어요? 순자 씨가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봉수 씨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봉수 씨는 오늘 확인한 내용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지금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돈이 우리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날 밤부터 봉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시계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순자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봉수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갭투자 사기, 부동산 투자 실패, 전세 사기. 검색할수록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공포의 단어들. 네이버 카페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피해자 모임. 저도 갭투자 사기당했습니다. 3억 투자해서 1억 날렸어요. 투자 컨설턴트는 연락두절. 깡통전세라는 거 아세요?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에요. 완전 사기입니다. 역전세 지역은 절대 피하세요. 집값 떨어지면 전세금도 못 돌려줍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들. 신축 빌라 갭투자 사기 증가. 피해자 대부분 은퇴자. 전세 사기 피해 신고 2만 건 돌파. 무자본 갭투자 수법 기승. 대구 달서구 일대 부동산 사기 집중 수사. 더 충격적인 발견.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봉수 씨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114 실거래가 조회 결과 자신이 투자한 빌라와 같은 동네 매매 실거래가 1억 9천 2억 2천만 원. 전세 실거래가 1억 2천 1억 6천만 원. 이런. 완전히 당한 거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온 박 대표의 문자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잠시 연락이 어렵습니다. 조만간 정상화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막내 아들 용준이의 전화. 다음 날 오후 대학생인 막내 용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용준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혹시 요즘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셨나요? 봉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제 친구가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근에 갭투자 사기 피해자들 상담하는 일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명단에 아버지 성함이랑 주소가 있다고 하던데. 전화기를 든 봉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준아, 아빠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아내와의 첫 번째 진솔한 대화. 그날 저녁 봉수 씨는 마침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최소 1억. 어쩌면 더 많이.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어서.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한 날.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관리비 28만 원, 수도세 15만 원, 전기세 12만 원, 총 55만 원. 빈집인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말한 월 200만 원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매달 돈을 내야 하는구나. 신문에서 본 익숙한 이름. 며칠 후 지역 신문을 보던 봉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50억 원 규모. 기사 속에 박성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것 봐. 박 대표가 잡혔어. 하지만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컸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법이 교묘하여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금의 30에서 50%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 또 다른 깨달음. 새벽 5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던 봉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새벽마다 출근했던 그 시간. 성실하게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시간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옆에서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봉수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5년 전 결혼할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집값이 더 떨어졌다. 2025년 2월 투자한 지 10개월째. 김봉수 씨는 또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개소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1억 8천 정도 봐야겠는데요. 그것도 급매로 내놔야 팔릴까 말까 해요. 1억 8천이요? 3억 2천에 산 집이 1억 8천. 1억 4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전세를 기피하거든요.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매달 나가는 돈들. 전세 세입자가 나간 후 3개월째. 빈집에서 나가는 돈들이 봉수 씨 가슴을 조였습니다. 월 지출 내역. 관리비 25만 원. 대출이자 전세자금 대출 45만 원. 화재보험료 3만 원. 수도전기세 기본요금 5만 원. 총 78만 원. 여보, 이러다가 우리 생활비까지 떨어져요. 순자 씨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빌라 관리비 78만 원을 빼면 겨우 2만 원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전화. 그런 어느 날 저녁, 직장인인 큰아들 민수 33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봉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 후배가 부동산 기사 보고 말해줬는데 대구 달서구 빌라 사기 사건에 아버지 성함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버지. 다음 주말 민수와 용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엔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빠, 정말 부동산 사기당하신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봉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실수를 했다. 얼마나 잃으셨어요? 한 1억 4천 정도. 형제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 부모님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왜 미리 상의 안 하셨어요? 용준이의 말에 봉수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빠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가족의 분열.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여보,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던 당신이 이렇게 쉽게 사기를 당하다니. 순자야, 나도 억울해. 나도 가족 생각해서 한 건데. 가족 생각해서 했다고요? 가족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게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건강까지 무너지기 시작.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봉수 씨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야? 순자 씨는 남편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차가운 현실. 포기할 수 없었던 봉수 씨는 사기 신고를 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에서 50%는 회수하면 다행이에요. 가해자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5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확실한 보장은 못 해드려요. 결국 급매로 내놓기로 결정.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78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집을 팔자. 얼마예요? 1억 6천에라도. 더 늦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 3억 2천에 산 집을 1억 6천에 파는 것. 1억 6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밤. 매물로 내놓은 날 밤, 봉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나는,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알아요. 당신 마음은 알아요. 30년을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둘째 딸 영희의 제안. 그때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둘째 딸 영희 30세에게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영희야, 아빠가 바보였어.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지만 봉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아빠가 실수한 건데 너희들한테 피해를 줄 순 없어.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집이 팔렸다. 2달 후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1억 6천만 원에 대출 2억 4천만 원을 갚고 나니 8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적금에서 부족분을 메울 수 있었지만 결국 총 손실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깨달음. 순자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노후 계획이 다 틀어졌어. 여보, 아직 1억 2천이 남았잖아요. 그걸로 조용히 살아가요. 하지만, 여보, 생각해봐요.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순자 씨의 말에 봉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더 큰 충격. 며칠 후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 갭투자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0대 김모 씨는 평생 모은 재산 3억을 모두 잃고 봉수 씨는 TV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뻔했구나. 그때 순자 씨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 그날 밤, 봉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30년 전 신혼 시절의 순자를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여보. 이번엔 정말 함께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다른 마음가짐. 2025년 5월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봉수 씨는 여전히 새벽 5시는 일어나지만 이제는 절망보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응,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순자 씨도 남편과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노후 계획 세우기. 남은 돈 1억 2천만 원으로 봉수 씨 부부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재정 계획. 정기예금 8천만 원월 이자 약 17만 원. 생활비 비상금 4천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총 월 수입 97만 원. 순자야,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돈으로 조용히 살자. 그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죠. 건강 회복에 집중. 스트레스로 상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봉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응,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만 줄여도 약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다행이에요. 건강이 최고예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새로운 역할.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투자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떤가? 봉수 형, 부동산 좀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봉수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솔한 경험담 나누기. 저는 작년에 부동산 투자로 1억 6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월 200만 원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넘어갔어요. 30년 모은 적금을 모두 투자했죠. 봉수 씨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 사기 수법 알려주기.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속지 마세요. 봉수 씨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위험한 유혹의 말들,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 원금 보장의 고수익,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다.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이런 말이 나오면 99%는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의 반응. 봉수 형,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다행히 안 했네요. 형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무서워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봉수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고마워했습니다. 남의 실패담을 통해 자신들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예방 수칙 정리하기. 봉수 씨는 경로당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 10계명을 만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 10계명.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한다.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시세 조사는 여러 곳에서 받는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의심한다. 투자 전 최소 일주일은 고민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은 안전 제일로 관리한다. 아내와의 더 깊어진 사랑. 실패를 겪으면서 봉수 씨 부부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등 돌렸을 텐데. 여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부부가 아니죠. 순자 씨도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할 줄 아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막내 용준이의 졸업식. 대학교 4학년이던 용준이가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졸업식에 꼭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졸업식장에서 봉수 씨는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용준아, 아빠가 등록금 도움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오히려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의 소중함도 알았고 사회 경험도 쌓았으니까요. 용준이는 취업도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노후를 책임질게요. 아니다, 용준아. 네가 네 인생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새로운 취미 생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봉수 씨 부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주 3회 등산, 화요일 서예교실, 목요일 요리교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활동들이었습니다. 여보, 요즘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 편해. 둘째 딸 영희의 안부 전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둘째 딸 영희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거든요. 영희야, 아빠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만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가족의 사랑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새로운 자존감 찾기.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하면서 봉수 씨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봉수 형님 덕분에 저도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강의 듣고 투자 제안 거절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봉수 씨는 자신의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후 가족에게 쓴 편지. 투자 실패 1주년이 되는 날, 봉수 씨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1년 전 아빠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아빠는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 경험을 나누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아빠 봉수 올림. 희망적인 결말. 2025년 가을, 경로당에서 봉수 씨의 사기 예방 교육을 듣고 투자 사기를 피한 어르신이 벌써 15명이 넘었습니다. 봉수 형, 정말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사기 안 당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봉수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자야, 나도 그래.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뭘요? 우리 가족의 진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은 텅 비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충만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노후 자금은 절대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과 가족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2년 후인 2027년 김봉수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부동산 사기 예방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경험담을 듣고 사기를 예방한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증명했듯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모든 실버 세대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